기계화와 AI의 발전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대신에 그 인건비 경쟁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나 금융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투자와 사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일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로젝트 형식의 어떤 일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당연 퇴사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멋지게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하고 싶기도 했지만 분명히 잘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직에 대한 황당함이 있을 뿐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도 그다지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나기도 하고 조금 젊어진 것 같기도 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출발을 강제적으로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상위 0.1% 안에 드는 사람은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오래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업무 성과에 따라서 생사가 오가는 아주 각박한 직업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진작에 저만의 일을 찾았어야 합니다. 스티븐 잡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제한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작년 초에 퇴사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유혹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2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둘 다 만족할 만한 급여와 법인카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간사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월급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법인카드 유혹이 퇴사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은 동물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인카드라는 것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사소한 사치가 저의 퇴사를 1년 정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퇴사이긴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 동안 잘 먹고 산 것, 그리고 저의 계획이 1년 정도 늦춰진 것밖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간사함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는 저의 생각과 계획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감사한 부분인데 이것이 심리적으로만 감사하다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퇴사는 저의 막연했던 생각들을 실천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법인카드로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치 아닌 사치를 할 때 저의 많은 일들이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강사의 영역을 막 넓혀가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김미경, 김창욱 선생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도 강연이 다 취소가 되는데 저 같은 스타트업 강사들은 개점 폐업 상태였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계속적인 시장 확대에 몰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 저의 시장을 발굴하고 영역을 찾는 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료를 계속 만들게 되고 강의에 대한 감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 조금의 위로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라는 뒤통수를 맞고 나서는 다시금 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번째로는 책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초 정도에 저의 2번째 책을 내기로 출판사 사장님과 구두로 얘기가 오갔고 저는 원고를 작성해 보기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써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퇴사한 이후로 한 달여 동안 쌓아놓았던 노하우를 담아서 전자책 정도는 한 권 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책 정도는 아니고 엑셀 파일 형식을 사용 설명서 정도를 출간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소득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소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직접 해본 거는 10년도 지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는 변형된 기회라는 말의 다른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시리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제조업의 시대는 다시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상품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 유통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유튜버인 심사임당님을 100만 유튜버로 만들어준 최고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물건만 있으면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통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면 팔아줄 사람들은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제조업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그 패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화와 AI의 발전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대신에 그 인건비 경쟁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작은 컵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다 기계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비용이나 한국에서 만드는 비용이나 동일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굳이 물류비나 이송비를 더 들여가면서 해외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테슬라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세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99%의 공정이 기계화되면서 땅이 있는 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부동산 투자의 전략도 보이셔야 합니다. 물류비가 절약되는 곳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생산자 입장에서 사업을 해볼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근거림은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심장 소리이고 이 심장 소리가 저를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만들고 있는 것은 퇴사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려면 저에게 영감을 준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바로 슈퍼잼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기회가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